네,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 재밌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 요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동네 파출소라고 불렀죠, 옛날에. 지금은 지구대죠. 그 지구대 앞에 보면은 그 데이트 폭력, 연인 간 폭력에 대해서 집중 단속기관, TF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범죄를 대응하는, 경찰에서 굉장히 이거를,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게 데이트 폭력 실태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통계조사에 따르니까 이래요.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은 36,362명이고요. 이 중에 죽은 사람이 290명이나 돼요. 290명. 예? 이게 지금 연평균 58명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손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얘기인데 지난해만 7,692명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수법이요. 계속 지금 잔인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0대 여성이 최근에 자살을 했고요.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2만 통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여배우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 사건이 있었고, 경찰관 커플들도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서 고소장을 서로 접수를 하고요. 지금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교수님,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문제인데. 네, 그냥, 원래 이 데이트 폭력이 과거의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그런데 요즘 데이트 폭력이 아주 현대에서 무서운 범죄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을 보니까요, 60%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데이트 폭력은 미성년자들 중에도 데이트 폭력이 있어요. 그리고 20, 30대의 연인들 간의 데이트 폭력이 있고, 근데 20, 30대 데이트 폭력이 한 60% 되고요. 조사해 보니까 40대, 50대 사랑 싸움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한 4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연애 중, 그러니까 사귀는 중에 발생하는 이 데이트 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폭력이 오가고, 맞는 남편, 맞는 아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폭력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특별히 심해진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헤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점점 끔찍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 살인까지 벌어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하면 처벌이라든지 이런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연인 간의 문제, 사랑 싸움 문제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처벌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벌보다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마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좀 해줘야 돼요, 사법당국에.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트 폭력의 결과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피해,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거의 여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만약에 데이트 폭력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일방적인 어떤 성관계를 요구한다. 또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다. 또 남녀 간의 친구끼리 이성 간에 SNS 문자를 좀 수시로 확인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심사숙고하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다던가, 또 너무 폭력적이면 이런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여성들이 보호를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일찍이 아버님께서는 남녀 문제에 끼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남녀 문제에 안 끼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제 남녀 사이에 서로 폭력
상태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많이 문제되는 것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연애 기간들이 길어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연장선에서 보면 남녀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흡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보통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일회적인 것이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랑의 눈먼 판단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사실 뭐 술을 먹고 발생한다든가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번, 3번 반복되게 되고요. 이 2번, 3번 반복되는 폭력 행위를 자꾸 용인하게 되다 보면 그 폭력의 정도, 횟수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큰 사단이 벌어진 후에야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트 중에 이러한 폭력 사태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또 한 가지는요,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런 폭력의 습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항상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자기가 기억을 가물가물하면서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억을 다 하면서 술을 마신 김에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는 분이 그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약물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술만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요. 그냥 남자 대 남자로도 싸움을 막 벌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자꾸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 갑자기 왜 그래? 술만 먹고 왜 난리야? 왜 시비야? 이러다 보면 뭐야? 뭐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먹이 오고 가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꼭 다음날 술 먹고 사고 친 걸 다음날 깨고 나서는 그냥 잘하는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기 속옷을 빨고 있더라고, 손으로. 그리고 당신 이걸 왜 하냐? 했더니 아니 그냥 내가 뭐 어제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좀 당신이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맞은 아내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다가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진짜 이번에 내가 이혼한다 생각하다가도 저 사람이 저렇게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하고 착한 사람인데 저 술이 왼수네 라고 해서 술 쪽으로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동에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데이트 폭력이 커져서 강간 사건, 살인 사건, 폭력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의원께서 말이죠,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금 법률안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데이트에 관련된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가정폭력에 관해서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 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특별법을.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법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 여부는 모르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뭐 BJ 석양님, 그런 사람하고 살면 안 됩니다. 벌은 못 고친다. 저도 사람 안 변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처벌을 하고 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고요.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방송의 썬데이로가 금주 선정한 시사 돌직구 탑3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핫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